자, 그래서 이번 주는 섀도우 매핑에 대해서 배웠죠. 그래서 얘도 매핑이니까 이런 맵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, 노멀 매핑이랑은 다르게 이제 두 개의 패스에 걸쳐서 첫 번째 렌더링을 할 때는 요 맵에다가 데이터를 써서 만드는 렌더링을 하고, 두 번째 패스에서는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물체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계산을 하는 기법을 배운 거예요. 그림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현실성을 높이는 데에.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렌더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, 첫 번째 패스, 첫 번째 렌더링 과정에서는 뭘 하냐?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, 이런 빛의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장면이 어떻게 보이나를 렌더링을 하는데, 렌더링을 하면서 이 각각의 이미지에 인코딩 되는 값은 뭐냐? 이 빛하고 요 각 프래그먼트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깊이값을 인코딩을 해둔다 라는 개념입니다. 그 다음에 저 깊이값이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한테 보여줄 이미지는 여기 또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렌더링을 할 텐데, 그 렌더링을 했을 때 어떤 특정 프래그먼트가 아까 저기다 저장해 놓은 G값하고 이 라이트하고 요 프래그먼트의 거리 값인 D 값하고 비교를 해서, 만약에 D 값이 G 값보다 크면은 라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인 거죠. 라이트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자다 라는 이 속성을 D와 G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기본 개념이었는데, 그냥 이렇게만 딱 적용시켜 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. 그 문제를 눈으로 보면 이런 거고, 용어는 이제 뭐 서피스 아크니, 섀도우 아크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서피스 아크니네요. 서피스 아크니 문제가 생기고, 얘는 왜 그러냐? 우리가 이 뎁스맵, 첫 번째 렌더링 패스에서 뎁스맵을 만들 때 한정된 양의 데이터만 어차피 저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이런 요 카메라에 봤을 때, 요 카메라에서 봤을 때, 요 Q1이라는 프래그먼트에 대한 정확한 G 값은 요 뎁스맵에 인코딩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뎁스맵을 사용을 할 때 니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 같은 걸 해버리면은 D 값은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, 저 뎁스맵에서 얻어오는 이 G 값은 이 Q1에 대한 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까운 텍셀에서의 G 값을 샘플링 해와서 비교를 하게 될 텐데, 그러면은 그림자 영역이 아닌데도 그림자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연속적으로 부분 계속 일어나서 이런 식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. 요거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임의의 파라미터로 바이어스 값을 줘가지고 이 D 값을 줄여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그림자의 영역이 아닌 데가 그림자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저 섀도우 서피스 아크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, 근데 제가 보여드린 코드에서는 이 바이어스 값을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 빛과 노멀 간의 각도를 사용을 해서 조정하는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고정된 바이어스 값을 사용을 하면은 바이어스 값을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잡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, 이 이야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섀도우 맵 필터링을,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바이어스 문제는 해결됐는데,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이렇게 해상도가 낮아 보이는 그림자가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. 뭐 당연히 첫 번째 렌더링 패스, 첫 번째 렌더 패스에서 높은 해상도로 렌더링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은, 그거를 높이는 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.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, 그쵸, 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, 요거는 특정 프래그먼트와 비교를 하는 G값들이 근처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, 걔네들이랑 일단 비교를 해서 이 Q라는 프래그먼트가 그림자 영역일지 아닐지를 여러 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0.58만큼 그림자가 지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퍼센티지 클로저 필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플멘테이션 방법은 강의 자료에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저는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, 강의 자료랑 제가 만든 코드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강의 자료에서는 포인트 라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뷰프로스텀이 이렇게 된 거를 사용을 했는데,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사용을 했는데, 제가 강의 자료에서 설명드린 코드는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로부터 섀도우 맵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을 사용을 한 것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거 말고 이 뒤에 과정은 어차피 다 똑같고요. 퍼스트 패스에서는 G버퍼링을 내가 별도로 어떤 프래그먼트 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G버퍼링 하면서 G값이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는 아무 코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,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쉐이딩을 하는 방법은 강의 자료에는 없고, 제가 깃허브에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코드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깃허브 코드는 이번 주로 다 끝이 났습니다. 모든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은 나중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오픈GL 가지고 뭐 코딩할 일이 있으시면은 그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이번 주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섀도우 매핑에 대해서 알아봤고, 사실은 그 강의가 끝났냐? 아니에요. 다음 주에 더 할 건데, 다음 주는 이 오픈GL, 즉 실시간 그래픽스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비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반 렌더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거기까지 해서 아마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클라썸이나 뭐 깃허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, 깃허브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깃허브 이슈나 코멘트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무도. 그쵸? 네. 이쪽에다 남겨주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, 이런 것들을 남기기 좋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